택시의 할증 시간과 할증률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출산 육아수당 지급이 청주시가 빠진 채 시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김영환 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조찬 간담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올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선점한 반려동물 시장에 지역 업체들이 리퍼블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한 욕실용품 제조업체가 국내 최초로 화장실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에 예술을 입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청주 지역 택시의 할증 시간이 늘어나고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골육책이지만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청주시는 내년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심야버스 운행 등 막차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기존 택시의 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하지만 어제부터 청주 지역 택시 할증 시작 시간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할증률도 기존 20%와 달리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들이 택배와 배달업 쪽으로 직종을 전환하면서 법인 택시 운행률이 40%로 떨어지며 심야 할증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이 기사를 택시업계로 얼마나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택시 요금만 오르게 되고 되레 서민 가게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심야버스 운행을 하는 것도 청주시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한 해 적자 폭이 600억 원이 넘는 가운데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늦출 경우 인건비 등 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설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심야버스 운행까지는 힘들더라도 막차 시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전망입니다. 상당로하고 사직대로하고가 거의 보면 청주시의 주요 도로망이 걸려요. 그래서 재정을 좀 봐서 상당로나 이제 사직로 정도는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걸로다가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노선권 등을 주게 된 청주시. 청주시는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행시간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약한 출산 육아 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주시가 빠진 채 반쪽으로 시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김영환 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의 조찬 간담회에서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출산 육아수당 도부담금 98억 원 등 현금성 공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내 10개 시군도 내년도 수당 지급에 맞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는 신설 수당을 합하면 복지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41%에서 45%까지 늘어난다며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을 도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익을 하라고 강행을 하게끔 하면 아니 세도 감당하지도 못할 걸 갖다 어떻게 수용하느냐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김영환 지사와 도내 11개 시장 군수가 조찬 자리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자리에는 출산 육아수당과 감사 효도비, 농업인 수당 등 소위 김영환표 3대 현금 공약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연계 사업에 시군 분담률을 줄여주고 내년부터 도내 11개 시군이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빅딜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부장 협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출산 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합의 불발로 도민 절반이 제외된 반쪽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청주시와 충청북도 모두 수혜 대상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연대가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상당유치원 신설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상당유치원 신설 예산을 삭감한 채 예산안을 확정했다며 끝내 학부모와 도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공립병설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으로 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립유치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립신설을 막았다는 주장하고 있는 일부 교육단체가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반려동물 시장 규모만 4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대기업들이 선점한 이런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지역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반려동물 용품점, 펫 리퍼브 숍입니다. 반려동물의 간식부터 이동용 유모차까지 반품이나 전시 상품 등을 모아 시중가의 반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식이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와서 살 수 있고 인터넷은 시키면 2, 3일 걸리니까 내가 사는 주변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저렴해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으로 청주에 첫 선을 보였던 펫 리퍼브 숍은 2년 만에 충북에만 12곳으로 늘었습니다. 대형 유통망에서 리퍼브 상품을 공급받아 인터넷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한 것이 판매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물건이 아닌 또 다른 것들도 워낙에 싸게 판매를 하니까 좀 대량으로 구매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올해 2배가 넘는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수위가 41%로 가장 높았고 사료와 용품, 장묘, 보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수의와 용품 등 특화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개 지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50개 점이 넘었고 내년까지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가 109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2027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긴 수명을 누리게 된다는 위생적인 화장실도 한몫했다고 하죠. 음성군의 한 욕실용품 제조업체가 국내 최초로 화장실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층 높이의 구조물을 형형색색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건 바로 양변기입니다. 늘 보던 백색 양변기가 아닌 분홍색과 노란색, 민트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꾸며져 마치 예술작품 같습니다. 양변기부터 세면대, 욕실 타일 등 화장실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화장실 테마파크. 화장실에 예술의 옷을 입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고 서로 상생하고 동반하고 그런 의미로 이 오픈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욕실 용품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투박함을 벗어던지고 예술성을 두루 갖췄습니다. 욕실 인테리어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변기 제작 과정과 타일 채색 등의 체험도 가능하고 카페 같은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40년 이제 이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화장실 욕실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이제는 감성의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화장실을 화장하자는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화장실 테마파크가 욕실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SK하이닉스 등 일반 산업단지에 하루 3만 5천 톤의 공업용수 공급 역할을 하는 하수처리수 제2용 민간투자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청주 옥산면 청주 하수처리장 안에 설치된 재이용 시설에는 국비 249억 원과 민간 투자 311억 원 등 모두 62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6,310제곱미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고 8.3km의 공급 관로도 설치됐습니다. 재이용 시설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이른바 BTO 방식으로 시설 소유권은 청주시로 기속되고 청주 하이워터 주식회사가 20년간 운영합니다. 1년 전 저희 CJB는 한겨울 추위 속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아궁이로 물을 끓여서야 하는 민경인의 가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민경이가 따뜻한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군의 한 오래된 흙집은 민경이와 조부모님까지 세 식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온수 시설이 없어 매번 부엌에서 물을 끓여 사용해야 하고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어린아이에게 더없이 불편한 공간입니다. 민경이와 할머니가 쓰는 좁은 방 한 칸엔 세간살이가 한가득, 책상 하나 없이 바닥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CJB 천원의 힘으로 민경인의 사연이 소개된 지 1년, 민경이 가족에게 아늑한 새 집이 생겼습니다. 15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민경이의 전용 공부방입니다. 부엌엔 아궁이 대신 인덕션이 설치됐고 365일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전용 욕실과 파우더룸도 만들어졌습니다. 여학생이 소녀가 되고 숙녀가 되고 할 때 쓸 수 있는 파우더룸을 만들어주는 게 약간의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안에서 보셨다시피 약간 갤러리 같은 복도를 통해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민경이네 집 공사 예산은 9,200만 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북 지역 아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이와 할머니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꿈이 생겼다며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가 커면은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걸 꿈을 안고 살고 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준다는 꿈을. CJB와 초록우산이 함께하는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리그 진출을 앞둔 청주FC가 K3 마지막 시즌 최다 관중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에서 4,000명 이상의 관중이 찾기도 한 청주FC는 누적 관중수 약 12,000명으로 16개 구단 중 압도적인 관중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주FC는 또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구단으로 뉴미디어상을 수상했으며 윤지현 사무국장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구단은 다음 달 3일 창단식을 연 뒤 내년부터 충북 청주FC로 프로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편 충주를 연고로 하는 충주시민축구단이 올해로 운영을 끝내고 충주FC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창단합니다. 충주FC는 새로운 단장 체제 하에 충주 헌멜과 시민축구단 감독을 맡았던 김종필 감독을 선임하고 내년부터 K4 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구단이 운영됐던 방식과는 달리 충주FC는 연고지와 경기장 사용 등의 행정적인 도움만 받을 전망입니다. 사단법인 학교 건축 창의 융합 포럼이 오늘 충북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공동 국제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건축물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다양한 학교 건축 및 공간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배치와 학교 설립 등 관련 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2022 바르게 살기 운동 33주년 기념 회원대회가 오늘 이범석 시장과 이태희 바르게 살기 운동 청주시 협의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원대회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확산시킨 공로로 96명에 대한 국무총리상 등 각종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태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바르게 살기 운동이 국민운동으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길 바란다며 더 좋은 청주를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민들은 내년부터 접수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건강과 복지 분야에 우선 사용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900여 명 중 가장 많은 33.8%가 건강과 의료, 복지 분야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했고 교육과 인재 양성, 아동과 육아, 지역산업진흥, 스포츠 문화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내년 시범 운영되는 의료비 후불제나 청년들의 해외 선진 사례 견학 사업 등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작은 영화관 향수시네마를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작은 영화관 주식회사는 내년부터 3년간 일반 영화관 70% 수준의 관람료, 수도권 개봉 영화 동시상영 등을 조건으로 향수시네마 운영 전반을 맡게 됩니다. 지난 2018년 2개관 95석으로 문을 연 향수시네마는 당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됐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부터 옥천군이 직접 운영해왔습니다. 청주시장과 관광 홍보 역할을 하는 콘텐츠 에디터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모집 공고를 통해 56명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0명을 콘텐츠 에디터로 최종 선정하고 오늘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발대식에서는 청주의 숨은 명소 찾기 영상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충주경찰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조합원 40대 남성을 특수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선전용 차량 안에서 타 지역 조합원에게 파업 참여를 유도하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SUV와 승용차가 부딪히면서 SUV 운전자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SUV 동승자도 중상을,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면 도로에서 진입하던 SUV와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눈길 또 빙판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